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돈공부, 빈자의 돈공부라는 책입니다. 심두보 지음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행동과 노력과 선택이 모여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 노력,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오는 길을 알아야 돈이 쌓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돈 공부 습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37가지 공부 습관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다 공부할 시간이 있나?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것만 공부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부자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야. 그에게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해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하고 기본 원리부터 탐구합니다. 부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험과 기대 수익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조절해가며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수익률이라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밤낮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돈 공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공부에도 명백한 코스가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돈을 버는 부자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므로 나도 나만의 스타일을 밀어붙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지식을 쌓는 게 좋습니다. 돈은 안 쓸수록 좋아. 최대한 아껴보자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아낍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절약에도 다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효율적인 절약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절약은 우리 생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절약을 하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개발할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어디에 돈을 쓸지 또 쓰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올해부터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퇴근해서는 영어 학원을 다니자.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믿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회식을 줄여서 시간을 내보자 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합니다.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고는 이에 맞추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저녁에 운동을 해야겠어. 주위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식을 줄이자. 그러면 운동할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야.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얽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회로를 탐색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꼭 하나의 풀이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좋지 않은 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꾸어 가면 됩니다. 정리정돈도 부자들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정리정돈은 사람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한다거나 회사에 출근해 책상 위에 놓인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운다거나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속 물건들을 가지런히 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우리가 그 후에 하는 일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행 경비는 따로 모아놓자.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여기저기 쓸 돈을 따로 정해둡니다.
사람은 편한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길 좋아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모두 처리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가상 계좌 혹은 실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 경비 계좌, 자동차 관련 계좌, 대학 등록금 계좌를 둡니다. 이 같은 구분 짓기는 생각의 부담을 줄입니다. 각 계좌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 자산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 계좌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재테크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에 등장한 심리 계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여러 심리적 틀에 넣어 놓고 각 계좌에 따른 다른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티켓을 1만 원에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도착해서야 티켓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티켓을 구입하려던 1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영화 티켓을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도 1의 사례에서는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며 2의 사례에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례 모두 1만 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의 경우 우리는 여가 생활을 위한 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여가에 지출한 것은 아니므로 영화 티켓을 구입하는데 심리적 저항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 계좌는 합리적 행동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심리 계좌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머릿속의 계좌에서 돈을 나누어 담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은 더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 수익을 심리적으로 불로소득 계좌에 넣음으로써 소비해도 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입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부동산, 금융상품, 예금, 적금, 내 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지? 조정이 필요할까 하면서 자산을 하나처럼 운용합니다. 부자는 배를 모는 선장처럼 재테크를 합니다. 바람이 불 땐 돛을 펴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면 돛을 내리고 노를 꺼내 듭니다. 폭풍우가 불면 돛을 내리고 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선 갑판 위의 짐을 창고에 챙겨놓고 단단히 묶습니다. 배를 잘 모는 선장은 상황에 맞춰 배의 장비를 만집니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ELS, ETF, 펀드, P2P 등 수익이 나는 여러 금융 상품을 외부 환경에 맞춰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더해 나의 자산을 하나처럼 여기고 운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만을 위한 취미 하나쯤은 괜찮잖아. 자전거는 좋은 것을 사야겠어. 장비가 훌륭해야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투자야 하면서 취미와 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양초 만드는 게 정말 즐거워. 누구 못지않게 멋지게 만들 자신 있는데 내 양초를 사줄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취미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취미는 여러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기술을, 내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막연히 짐작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취미를 갈고 닦아야 비로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취미로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취미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금 본업 외에 수입원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취미가 직업이 된다면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년을 어떻게 기다려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지 하면서 당장의 수익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금은 아껴서 저축할 때야. 목돈을 모은 후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은퇴하고선 다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하면서 인생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재테크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역사를 씁니다. 마치 한 나라가 긴 세월을 두고 흥망성쇠를 겪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는 재테크의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없을 때 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우선 정착 단계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거나 막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는 변동성이 큰 탓에 장기간 보유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절약이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하나의 적금 통장보다는 여러 개의 적금 계좌에 소액을 나누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덜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적금을 중도에 파기하면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축적 단계는 비로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지출을 초과한 시기이겠고, 사업자라면 안정기에 접어들어 불규칙하긴 하지만 대개 수익을 내게 되는 때입니다. 투자 기간을 비교적 길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투자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소액 투자로 실전 경험을 쌓아야 향후 장기간의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령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30대와 40대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유지 단계는 공격적인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늘리는 시기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50대에 접어들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채권 투자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남은 투자 기간이 짧아진 탓입니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시기의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다간 노후 자금이 불충분해질 위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환원 단계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증여와 상속 혹은 기부가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바뀌므로 이때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이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다소 일반화한 이야기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됐건 장기 플랜을 세워 놓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조금씩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좀 더 일관적으로 재테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예전엔 잘 나갔다고 하면서 과거를 안주로 삼습니다. 이에 반해 부자는 나에겐 버킷리스트가 있어.
좋은 문화가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고 고양이와 개와 함께 살고 싶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과 원어민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을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목록을 보면서 목표했던 항목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목표들 중 하나가 더는 나의 목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록을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항목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지 자신을 꾸준히 다독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목록에 기록을 해두고 그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목표를 쓰고 또 지우다 보면 정말로 오랜 시간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돈 되는 공부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돈이 오는 길을 알려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부자의 돈 공부로 인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